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퍼수학학원 김학경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이제 시지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부분에 대해서 중간고사 이제 시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어떤 대비를 해야지 이제 기말고사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랑 한번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문항도 보여드릴 거고요. 시지고등학교 2학년 출제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한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수로그에서부터 호도법까지 이제 출제 범위로 나와 있었는데, 실제 이제 문항수는 24문제에다가 객관식 18문제, 그 다음에 서답형 6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자세하게 뭐 배점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리한 표들이 있는데요.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스캔해 보세요. 이번 중간고사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자, 첫 번째, 단순 연산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해가지고 그냥 쉽다 싶은 문제들은요, 그냥 단순 연산에 불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센이라고 따지던지 뭐 아니면 RPM 문제로 따진다면 그냥 A스텝 문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조금 뭐 B스텝에서 대표 문제 정도 난이도. 그래서 이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쉽게 내려고 했던 그냥 그런 노력이 보였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점수를 주고자 하는 의지가 굳게 좀 보였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최상위권 가리기는 엄청 좋겠죠. 왜냐하면 문제가 이제 제일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뒷부분은 학생들이 찍어서도 맞추기는 좀 힘든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는 친구들도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기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실수 하나 없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 정말 100점을 맞아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거나 한두 개 틀려가지고 1등급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지만, 어중간하게 공부해서는 100점 또는 9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등급으로 도달하기는 사실상 조금 힘든 문제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인 즉슨 2, 3등급 쪽에 이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0점 초반대에서 아니면 70점 후반대, 이 점수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몰릴 거기 때문에 2, 3등급에서 이제 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세 번째는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공부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돼 있었죠. 자, 이 공부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뜻은요, 그만큼 문제가 쉬웠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말 듣고 보면 문제가 그렇게 쉬웠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 그 어렵게 느껴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굉장히 안 했다는 소리예요. 진짜 이거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으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5번째, 제발 교과서만 봐도 3개 틀린다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딱 3개 문제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교과서 문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보시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교과서를 몇 번 풀어본 친구들은 그냥 단순 연산이네 하고 풀만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어려운 문제를 다 배제하고 그냥 쉬운 문제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냥 마음 먹은 친구들은 그냥 공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점수 굉장히 높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뭐 어중간하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공부하고 쉬운 문제를 놓친 친구들은 아마 점수가 생각보다 공부한 양에 비해서 적게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은 기본기에 튼튼한 그런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뭐 중간 문제도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거고, 어려운 문제는 손도 댈 수가 없을 거니까. 그 쉬운 문제 그냥 점수를 주려고 냈는데 그걸 맞춰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맞죠? 점수를 다 따가지고 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기본기에 충실한가, 이것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고난도 유형은 너무 정의에만 치중해 가지고 수능형으로는 조금 뭐 좋지 않은 문제이지 않나.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조금 짜증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도 풀 수 있구나. 아니면 모의고사처럼 뭔가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결론에 도달해서 톡톡톡 건드려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끝나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 개수 카운팅 해가지고 실수를 노리거나, 그럼 단순 뭐
막 반복을 통해 가지고 되게 그냥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내심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실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조금 난이도는 굉장히 최상이라고 보겠지만 그냥 문제 질은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제인가? 이걸 푼다고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물론 내년에 되면 이제 수능 치는 3학년 수험생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친구들이, 이런 문제가 이제 고3에서 나오나? 이런 혼돈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문제질이 썩 좋지는 않다라고 평가가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들 시지고등학교에 입학하시고 지금 1학년도 겪어보셨고 2학년도 지금 중반을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만 하면 등급 따기는 쉬운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좀 잘 하시면 등급 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상 적중 문항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내신 대비서가 이제 발췌가 되고 그 문제들하고 이제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유사했던 문제들을 저희가 사실상 자랑하려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뭐 자랑하고 싶지도 않은 게 너무 그냥 뻔한 문제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내셨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 패턴은 일반 문제집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똑같은 유형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물론 다른 문제집에 있지만 뭐 출판사 관계상 제가 그걸 거론하진 않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 기본적인 건 내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7번 요번에 시지고등학교 문제랑 저희 내신 대비서 문제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문제 뭐 다른데 학생들이 봤을 땐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똑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내신 대비서 44번에 실제로 실려 있었습니다. 자, 뭐 한번 읽어볼게요. 5 이상 2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AB와 2 이상 4 이하의 서로 소인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뭐 S 집합으로 표현됐다 뿐이지 왼쪽 오른쪽 문제를 비교해 보시면 보세요. 거의 흡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셨다면 이제 시지고등학교 문제가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접근하시기는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서답형 2번 문제 시지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신 대비서 뭐 문제 비교해 보시면 뭐 문제 내용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뭐 몇 %씩 감소하는데 뭐 현재 몇 분의 몇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상용 로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연산하는 문제 다들 한번 문제집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자, 또 예상 적중 문항 중에서 서답형 6번 제가 배점 높은 것들만 그냥 찾았어요. 배점이 낮은 것들은 그냥 너무 무난한 문제들이라서 다 실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도 이거 뭐 숫자 뭐 한두 개 정도만 바뀌어 있고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지고등학교는 특별하게 내신 대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시지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요번에 총평을 내리자면 여러분들의 학습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 시험이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이 안 나왔던 친구들은 기본기를 너무 무시하고 그냥 학교 수업도 충실히 안 듣고 그냥 문제집 대충 풀고 시험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수학 공부하시려면 여러분 기본기가 제일 탄탄해야 되니까 항상 교과서를 무시하지 마시고 교과서는 최소 기말고사 치기 전까지 3번 정도는 꼭 반드시 3회독 하셔서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또 같은 얘기예요. 잔소리 같죠? 시지고는 무조건 교과서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 생각인데요. 중간고사가 너무 이제 선생님 입장에 봤을 때는 되게 쉬운 문제들만 거의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아마 조금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교과서 문제 푸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뿐더러 시중에 있는 유명한 문제집들은 당연히 푸셔야 되는 거고 내신 대비서에서도 조금 어렵게 다뤘던 문제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도 반드시 한 번 더 다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지고 문제 특징 자체가요. 요번에도 마찬가지 지수로그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파트가 같이 섞여서 나왔지만 지난번에 시험도 마찬가지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그 다음 시험도 마찬가지. 이런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한 단원에 거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많이 내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지고등학교 기말고사는 아마 삼각함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수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보셔야 되겠지만 삼각함수 파트에서 뭐 부등식 푸는 거, 방정식 푸는 거,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활용도 최소한 2개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쪽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원을 평가를 했는데 수투도 원래 제가 맡은 파트였거든요. 근데 수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지고는 수투 선생님께서 프린트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린트물이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 모의고사 쳤던 거, 그 다음 뭐 369 모의고사라든지 그냥 그 이외의 모의고사, 실제로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직접 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숫자만 변동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공부 필요 없이 수투는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 풀라고 주시는 그 프린트를 집중적으로 학원 선생님들과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지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신 대비가 사실상 쉽습니다. 제 말을 좀 참고하셔서 경각심도 좀 가지시고 공부를 너무 안 했다는 친구들은 이번 기말고사에 다시 한번 만회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